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투자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죠. 배트맨 3부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1시간 동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릴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들도 반갑습니다. 좀 시장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등장 속에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전략이 있다면 또 현금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다면 또 이제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전화 주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면 제가 최대한 또 상세하게 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나의 종목에 대한 고민 파트너님과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문자로 조강 ILI 종목 보내주셨고요. 1,855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비중이 좀 많은 편이신데요. 오늘 조강 ILI 보니까 4% 가까이 올랐습니다. 1,445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1,855원에 사신 게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이제 언제 매수하셨는지까지는 여쭤보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7월달 구간에 이렇게 점 상한가를 뭐 3번을 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이 구간에 무상증자 이슈 타면서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상증자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던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인데 이 이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신 구간이 이제 사실 밀리고 나서 1,855원이면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매해서 수익 내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전저 라인 이탈되면 사실 손절 라인 잡고 또 매매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밀릴 때, 9월 구간의 지수가 밀릴 때 이 종목도 휩쓸린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에 이슈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굉장히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오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일단은 비중이라도 50% 시기가 너무 많잖아요. 최소 한 20% 이하로 좀 절반 이상 좀 덜어내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웬만하면 1,370원 이 전저라인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수가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좀 좋게 나오기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좀 시장이 거래량을 이제 보면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좀 시장이 좋을 때 매매하는 게 좋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기는 좀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지금 거래를 이어가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영진약품 종목 여쭤봐 주셨는데요. 5,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영진약품 오늘 3.85% 올라서 2,700원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5,1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이다 보니까 또 어떠한 점이 궁금한지 많이 좀 여쭤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한 5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영진약품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흐름을 굉장히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개별적인 이슈, 뭐 이제 임상에 대한 이슈라던가, 뭐 협업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를 받을 때 굉장히 또 강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런 이슈를 받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은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지수 낙폭 과대 구간에서 완전히 휩쓸려서 좀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으셔도 비중이 낮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2,600원 이 구간까지 떨어졌으면 절반이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전략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한다면 또 뭐 말씀드렸을 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 3,600원, 700원 정도 구간이 이제 평균 단가가 맞춰지고 비중이 20%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손실폭도 줄어들고 지수 반등 나오는 지점 내지는 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할 때 반등이 나온다면 또 이제 3,500~6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만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2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2배가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 3,600원, 700원 정도 단가 맞춰진다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여보시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없는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좀 생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월 달에 이슈 받았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이 구간 이후에 지수가 밀리면서 쭉 원웨이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구간에 좀 매매하시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거에 굉장히 강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엮일 때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다들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의 시세는 지금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이슈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슈가 당장에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큐론바이오와 이 이슈를 받았을 때 3월달, 2022년 3월달이면 초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서도 시세는 크게 나지 못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도 4,600원 하던 종목이 5,300원 정도, 20% 정도 오른 건데 한 달 동안 20%가 오른 것이고 강한 뭐 20% 장대 항목을 만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이슈를 받았을 때도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세력들 뭐 주가를 관리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 끝나간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너무 많이 떨어졌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로 받아볼 만하고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3,000 이제 말씀드렸던 600원, 뭐 3,300원에서 3,600원 정도 이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해 가시는 게 맞다. 전저 라인에 이제 꽤 이탈됐을 때 빠져나가는 게 맞고 이 구간 반등 나왔을 때는 조금 현금화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300원에서 3,6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프롬바이어요. 프롬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900원에 30%요. 네. 8,900원의 비중 30%시고요. 네네. 네, 프롬바이오 어제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탈모 치료 네. 관련해서 특허 등록이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나왔었는데 8,9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매수하셨고요. 네네. 아,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5% 가까이 올라줘서 9,0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실까요? 예, 이거 뭐 너무 지금 오늘도 10,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갔나 뭐 이런 느낌 들고 해서 네.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좋을지 좀 언제쯤 팔아야 할지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9월 말에는 한 6,000원 초반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탈모 치료 관련해서 뭐 특허 등록했다는 이 재료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상승세 이어지게 될지 또 목표가는 어느 지점까지 보면 좋을지 바로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롬바이오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뭐 높은 자리 아닌가 좀 우려되시는 부분도 있으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매수하신 자리가 좀 나쁘지 않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지금 나온 구간이잖아요. 네. 10,000원을 한 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조금씩은 수익을 보시면서 편하게 보시는 게 맞기는 해요. 네. 모든 종목을 꼭대기에 전부 다 팔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파트너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도 꼭대기 그리고 발바닥 잡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볼 때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구간이 지금 혹시 이 파란색 제가 색칠한 구간 이거 보이시나요? 네네. 근데 이 구간이 원래 매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원래 9,500원에서 10,000원 구간 이게 올라오면은 좀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그 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슈가 사실 좋은 이슈를 받은 거거든요. 탈모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탈모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엮였을 때 굉장히 시세도 강하게 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탈모에 대한 그런 테마를 받고 움직이는 구간이어서 사실 10,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 30%시면은 뭐 10% 내지는 15% 정도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면서 보셨으면 더 마음 편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후에도 시세는 저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더 밀리더라도 한 8,400원 정도 이 구간 보시면서 8,400원 아래로 가면은 사실 좀 자르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이 종목 전화로 상담했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나 이런 거 제가 물어봐 주시면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또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상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라고 하시네요. 네, 대상이 이제 어제 대상 웰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상 종목은 또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200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종에 대한 흐름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좀 알고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조미료나 식품 첨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의 주요 이제 매출을 내는 부분인데 미원, 순창고추장 다 들어봤을 만한 것들이죠. 소비재 관련 부분들은 사실 경기가 좀 좋지 못할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기는 해요. 최근에 인플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 종목도 이제 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을 올린다. 이런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좀 비중이 작으시니까 충분히 추가 매수로도 바라볼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한 뭐 5%에서 지금 5%밖에 없으시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단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거든요. 확실히 낮춘다고 하면 24,000원 정도 구간, 24,000원 정도 구간이 이제 장기평에 걸리는 자리니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좀 보시면서 매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도 시세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매매로 재미가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코스피 200 종목들은 사실 다 그래요. 좀 시가총액이 8천억대, 뭐 7,600억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면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테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볼 때 바닥을 다지고 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작기 때문에 24,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코프라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6,7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라고 하시네요. 네, 코프라 오늘 2% 가까이 올라서 5,000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6,79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코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너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죄송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장 영향을 받고 밀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종목들, 뭐 뉴스나 뭐 이제 시사거리가 없고 내가 보유한 종목인데 이거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면은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좀 베어마켓에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3,300포인트부터 시작했던 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2,200포인트까지 밀렸죠. 그럼 33% 가까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베어마켓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작은 종목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 밀리게 돼요. 지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면 2020년도, 21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 못 벌었으면, 그때 못 벌었으면 22년도에는 정말 혹독한 겨울 될 수도 있다. 20년도, 21년도에 많이 벌어둔 사람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사실 잃더라도 어느 정도 또 대응할 마음을 편하게 먹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매로는 많이 메리트가 없고 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구간에서는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6,790원 구간이면 제가 선으로 그어놨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9월 중순에도 6,790원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량 없고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면 그런 구간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사실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좀 매매하는 게 메리트가 아예 없는 구간이거든요. 전혀 시장에 이슈가 없어요. 전혀 시장에 이슈가 없고 뭐 이제 최근 기사를 봐도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나온 기사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신주인 인수권에 대한 부분 보면 오버행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오버행이라는 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종목이 주가가 떨어져야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준 사람들은 주식을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전환사채 내가 좀 들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들어와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 수 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사실 매수가를 넘어서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6,000원대 초반 정도, 뭐 5,900원에서 6,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웬만하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매매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환사채라든지 이렇게 보다 더 전문적인 투자 비법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로 GS 글로벌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가 3,300원이고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GS 글로벌 오늘 2.32% 올라서 2,86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손실권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GS 글로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GS 글로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GS 그룹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럭키 금성이라고 해서 LG에서 네. GS 그룹 떨어져 나가는 거죠. GS 그룹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예요. 철강 금속, 자원물자 이런 그 철강이나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뭐 히토류로도 여기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최근 구간에서는 이 종목도 사실 좀 재미가 없는 구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좀 무거운 산업들이고 테마가 형성될 때 히토류 내지는 뭐 비철금속 이런 쪽이 형성이 돼야 좀 시세가 많이 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런 이슈가 많이 없었고 이제 중소형 철강주 쪽으로 아직 편입이 안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면 최근에 또 이제 중소형 철강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300원 구간이시면 사실 9월 중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우리 뉴스가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제 특징적으로 나왔던 게 석탄 발전 가동 확대에 대한 부분, 9월 초 구간에 이슈가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석탄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올 때 조금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 뭐 주도를 한다거나 뭐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큰 시세를 낸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1월달, 2월달 구간, 2,000원대 구간에서 5,200원까지 약 2배 가까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 구간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흐름을 잃어버린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가져가신다면 장기 투자로는 가져가 볼 만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3,300원 매수가까지 회복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현금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전저라인이 2,575원인데 만약에 2,700원 아래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제가 뭐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전저라인 구간 2,7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매수가 만약에 회복하면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에 도달하게 된다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이 장세를 보니까 정말 이 시장 분위기를 잘 살펴서 또 눈치 싸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포의 사고 또 환희의 팔아라라는 주식 격언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환상적인 매수 타점 또 매도 타점 궁금하시다면 이번 상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이 채팅창으로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위메이드 종목 여쭤봐 주셨네요. 7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위메이드 게임주인데 오늘 2% 가까이 올라서 45,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를 해준 모습인데 73,000원 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8월 초에는 78,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갔었는데요. 계속 쭈루룩 미끄러져 내려서 지금은 이제 4만 원까지 내려선 상황입니다.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사실 2부에서 네. 아주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 낙폭 너무 과대하다. 네. 이런 좀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메이드를 매수하신 가격이 그래도 완전 초고점에 매수하신 건 아니셔서 네.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저 사실 보면서 위메이드 종목 얘기 들었을 때는 걱정 많이 했어요. 워낙 위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위믹스 뭐 코인 관련으로 엮였을 때 대시세가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물려 있으신 분들 10만 원 이상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7만 원대면은 충분히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이제 1년 전이죠. 게임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부분 차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연말에 가까웠던 이제 11월, 12월 구간이었는데 작년 구간이에요. 3만 원, 4만 원 하던 종목이 24만 원까지 약 3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시세가 엄청나게 났었습니다. 저는 위메이드 종목 들었을 때는 10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너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에 대한 회복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종목들이 굉장히 게임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70%, 뭐 이제 80%에 가까운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80%에 가까운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수 구간은 원래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비싸게 산 건 아닌데 떨어지는 종목이 이제 바닥이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7만 원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도 24만 원 대비하면 7만 원일 때 3분의 1 토막 난 가격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도 거의 30-40%에 가까운 하락폭이 나타나서 지금 44,000원까지도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됐었다.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테마로 올라갔었고 그 테마를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위믹스 내용 보면요. 골드클로버 온보딩 계약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워낙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버텨볼 만도 하고 매수로도 받아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수급을 이제 외인이나 기관 수급을 분석해야 되는 게 그들은 손해 보는 투자를 아예 안 하진 않지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매수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자금이 충분히 동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자금과는 좀 다르게 방향성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이 최근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해준다면은 일단은 웬만하면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보시고 저는 6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해도 투매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토막이 난다면 비중에 대한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좋지 못했지만 테마를 받을 때는 이렇게 6배, 5배, 6배까지 시세를 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크게 부담 없다. 대신 만약에 매수가 회복한다면은 전액 현금화 하시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걸 명심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이제 6만 원 이상부터 분할로 매도하면서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그리치님께서 유니퀘스트 종목을 가져와 주셨네요. 9,600원에 10%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유니퀘스트 보니까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3.71
0.1% 올라서 8,39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유니캐스트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들어와준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지게 될지, 네, 그렇다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서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으면 좋을지 저희 이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유니캐스트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유니캐스트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시장에서 사실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으면 지수가 밀릴 때 종목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오는 건데 시장이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수가 충분히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 지금 이 종목의 자체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자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야 되는 흐름이다. 왜냐하면 2022년 자체가 베어마켓 구간이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9월 구간에서 떨어졌었던 거는 지수가 밀릴 때, 그냥 매수가에서 또 지수가 밀릴 때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 종목은 9,000원에서 7,300원까지 떨어졌으면 20%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오니까 같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큰 이슈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사업 이 부분인데 비메모리 쪽이 아직 그 메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자체가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고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지는 못하죠. 지금 기술적인 반등에 가까운 영역이고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저가 매수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좀 대세 상승을 바라보기는 섣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지수가 바닥일 때 레버리지 사는 느낌으로 이런 종목들 모아간다면 저는 그 전략은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테마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좀 지금 손실 구간이 떨어졌을 때 괴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면 사실 반도체 종목을 지금 매매하시는 건 좋지 못하다.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바닥 구간이 지수가 완전히 바닥을 잡고 돌린다고 하면 유니캐스트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기업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11,000원 정도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 지수가 형성이 되고 돌리는 구간 1, 2주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지금은 바닥 잡고 돌리는 구간인데 다음 주에 있을 이제 CPI나 뭐 PPI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대한 부분 내용들 한국의 금통이 발표 내용 이런 내용들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 지수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부분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받쳐준다면 11,000원 선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재님께서 THN 종목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3,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대응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38% 올라서 3,82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목표가를 어느 선까지 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수익을 보고 계신 또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목표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으로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수익 중이신 종목들 얘기할 때는 저도 사실 이제 웃음꽃이 피고 사실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네. THN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어려운 자리에서 바닥 구간 잘 잡아서 공략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자격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익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투자 하시는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6월 이후에 저가를 낮추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훑는 흐름도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밀릴 때도 이 종목은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 지수를 봤을 때는 6월이 이제 뭐 720 뭐 이런 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660까지 지수는 밀렸고 코스닥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흐름을 봐도 6월 구간은 2300 뭐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금 2130까지 밀렸어요. 지수가 밀릴 때 이 종목은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가 관리가 되고 있죠. 지수가 밀릴 때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흐름도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4,200원 내지 4,300원 이 매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 청산이라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업황이 있더라고요. 이제 살펴보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에 이제 자동차 관련 계열사 납품하는 내용이 있어서 자동차 쪽은 사실 또 메리트가 많이 있거든요. 흐름을 봤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메리트 있는 종목 매매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익 충분히 또 노려보신다면 4,200원 여기도 돌파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챙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정말 저희 유튜브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수익을 보고 계셔서 진심으로 저도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 잘 참고하셔서 더 많은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종목 여쭤봐 주셨네요. 13,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금양 종목 오늘 보니까요. 2.7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대부분 또 다 종목군들이 다 올라준 것 같은데 17,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보다 더 이 상승폭을 키워준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준 모습이네요. 금양 종목에 대해서 또 우리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금양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금양 종목도 수익 중이신 이제 시청자님께서 연락을 네.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분이 좋은데 네. 사실 최고가까지 찍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저 발바닥을 잡을 수 없고 뭐 머리 꼭대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봐도 금양은 뭐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중이신 거기 때문에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고분자 재료, 뭐 화학공약품, 뭐 발포제 이런 내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 봤을 때 뭐 석유 쪽으로 엮이는 부분도 있었고 뭐 인수 소식에 대한 부분도 엮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전 2만 원 이상이면 사실 저는 50% 이상 수익을 낼 때 무조건 부분 청산 조금씩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좀 이제 꼭대기까지 갈 거라고 알고 계속 이제 버티셨는지 저도 사실 이제 시청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지니까 더 가져가 보시되 만약에 2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부분 청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면 흐름이 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21,000원에서 15,000원이면 고점 대비 30% 정도거든요. 고점 대비 30% 이상 밀리고 21선 이탈되고 이러면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지금 21선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반드시 좀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매수가 이하로 가면 또 손실로 되는 거잖아요. 손실 보고 빠져나올 종목은 아니니까 15,000원 정도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 선에서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한전산업 보내주셨네요. 1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한전산업 오늘 굉장히 장 막판에 강했습니다. 오후 2시 들어서 큰 폭으로 들어 올리면서 15.85% 오른 9,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치운 모습입니다. 한전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하는데 13,7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한전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을 해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제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전산업도 저 애석하게도 이 종목도 거의 이제 오늘 상승 나오기 전까지 약 40% 내지 45% 가까운 하락폭을 이미 안고 계셨었던 종목이에요. 사실 손절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어렵게 접근을 하거든요. 손절하기에 버튼이 잘 안 눌려요. 그 이제 확정 손실이 되면 이 돈을 내가 다시 못 찾을지 않을까 이런 공포 심리가 있어가지고 매도를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최근 구간에 이제 원래 10,000원은 지켜주고 있었는데 10,0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7,900원까지 밀리던 구간에서 체크해드리는 이 구간에서
거의 40% 이상 하락폭 나온 거거든요. 매수가 대비. 그랬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면 흐름을 그래도 좀 많이 단가를 낮추면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전략도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손절가를 만약에 손절 못 누르겠으면 뭐 반토막 가까이 났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낫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다시 짜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시세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슈는 많이 됐었고,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원전을 다시 이제 가동시키고 이제 다시 원전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발전이 원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정권 바뀔 때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직접적인 이런 원전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형성되지 않고 밀리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매수가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났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로 대응해보는 게 맞았다. 같이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뭐 원전 관련주도 한전산업 이외에도 뭐 태광, S&T에너지, 뭐 에너토크, 한신기계, 우리기술 전부 다 이제 원전 관련주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다 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해보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50% 이상 손실 구간에선 추가 매수를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 이런 종목들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만약에 11,000원 정도,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만 회복을 해도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쪽으로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이 났을 때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한전산업이 오늘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건가요? 이제 이슈를 받아서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요금 올린다, 이제 예. 전기값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전기값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지금 에너지가 워낙 급등을 했잖아요. 네.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오르는 것보다 업황 자체가 중요해요. 네. 시장 상황과 업황이 중요한데, 이제 원전 자체가 지금 좀 소외되어서 네. 많이 떨어졌거든요. 9월 구간에서 제가 이제 그쵸. 같이 언급을 드렸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제가 이게 말씀드려 너무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면, 그리고 관심을 받고 나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떨어질 폭도 많아요. 다이빙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네.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데, 이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전산업이 이후에도 좀 양봉을 만들어가줄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이전에 이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좀 현금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좀 반토막 났을 때는 정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시면서 좀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전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안전하게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볼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내주셨습니다. 10만 52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2%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백신 1호 주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약합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0.76% 떨어졌고요. 7만 8,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신저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금 10만 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속이 타고 계실 것 같은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옆에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답답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코로나는 지금 네. 사실 저는 한번 걸렸었거든요. 3월 달에. 예. 한참 유행할 때 걸렸었고, 그 백신도 다들 맞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 맞았다고 제가 네. 뉴스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혹시 앵커님 맞으셨나요? 네, 저도 네. 맞았죠. 웬만한 사람들 다 백신 맞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이미 소멸된 재료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한숨을 쉬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시장에서 백신, 뭐 치료제 이런 이슈들이 다 지나갔어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슈가 처음 나왔던 구간, 이제 2021년도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났던 종목이에요. 이때는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었고 보급이 많이 안 됐기도 했었죠. 그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뭐 이때는 이제 정부 규제로 뭐 이제 영업 제한을 하기도 하는 등 뭐 이제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받고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서 매매하시는 거랑 지금 이제 코로나 뭐 3월, 4월 이후에 저도 사실 걸렸었다고 말씀드렸었죠. 3월 달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백신 맞는다는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바이오 관련주들 대부분 안 좋고 뭐 바이오 관련주들 이렇게 이슈 나오는 부분 코로나 백신 매출 부진. 코로나 백신을 안 맞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맞는다는 얘기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투자 포인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거래량 없이 계속 흐르는 구간인데 지금 당장은 지수의 흐름도 좋지 못하고 지수가 좋을 때 지수가 양봉이 나올 때도 이 종목이 밀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 외인이나 기관들이 조금 담아주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웬만하면 조금 약 수익이라도 약 손실이라도 89,000원 내지 9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웬만하면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저점 이제 신저가거든요. 오늘이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신저가 종목들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 뭐 다른 백신주라던가 뭐 바이오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신저가 종목 갱신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마시고 좀 테마에 맞게끔 매매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도 임상에 대한 삼상 기대감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탈모 같은 그런 최근에 나올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지. 지금 이건 코로나 백신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완전히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좀 전략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진단해 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서게 된다면 빠르게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좀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솔브레인 23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네, 솔브레인 오늘 6% 넘게 올라서 20만 원에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들어와줬고요. 오늘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21선 위로 올라서준 모습인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들썩거리면서 또 오랜만에 또 좋은 흐름 보여진 것 같은데 솔브레인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솔브레인 어떻게 보실까요? 솔브레인도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주가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간다. 똑같이는 아니고요. 네. 비슷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이제 1위죠.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반등하려면 반도체 쪽, 삼성전자, 뭐 솔브레인도 같은 테마를 엮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 주어야만 또 지수가 완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수가 신저가를 갱신하는 9월 말 구간까지 계속해서 저가를 갱신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좋지 못한데 그래도 만약에 지수가 턴어라운드하고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충분히 매매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흐름은 똑같아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과 똑같죠. 지수 흐름도 3,300이 작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큰 흐름이 하방이고 지금도 뭐 지수 반등 나올 때 같이 솔브레인도 반등이 나왔지만 지수가 밀리면 솔브레인도 같이 밀려나는 이렇게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아예 지수에 대한 반등을 보고 길게 가져가실 거다. 저는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하셔서 장투하신다고 하시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뭐 10%, 20% 손실 구간에 있어도 장투가 괴롭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발표라던가 뭐 이제 CPI, PPI 등 발표가 내용이 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안 좋게 나왔을 때는 현금화를 하시고 좀 뭐 인플레가 많이 잡히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이 있으면 더 모아가시는 쪽으로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보다 지수 흐름을 많이 타는 종목이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13일 또 미국의 9월 CPI 발표에 글로벌 증시에 눈이 쏠려 있죠.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거나 또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승화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